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NA5의 기술연구소 AI 빅데이터 팀의 위원 김태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대로 번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NA5에 입사한 지는 1년 좀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취미로 뭐 사업도 했던 그런 부분 분야가 클래식 음악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역에 특별히 관심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클래식 음악은 아시다시피 오페라 성악곡 같이 외국 독일말, 이탈리안 말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문턱이 높은 그런 예술 분야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 또는 뭐 아는 지인한테 오페라 리브레토를 좀 번역해 달라 자막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을 맡겨서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2시간짜리 오페라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이었는데요. 그걸 한 달 만에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오페라로 4시간짜리 발키리를 부탁하니까 화멍차사예요. 얼마큼 번역이 됐는지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좀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NA5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이런 킴파가 오늘 처음인데요. 이런 IP 분야, 특허 분야를 알고 보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번역이 중요한 분야라는 걸 제가 깨달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번역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분야이긴 한데 과연 이 분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일단 처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시장 진입 가능성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장표는 여러분들이 좀 번역하면 아실 만한 그런 중소기업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플리토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고객, 의뢰인, 환자와 같이 뭔가 그 요소에 맞게 쓰임에 맞게 번역이 되는 이런 AI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가 하면은 실제 그렇다 그거에 가깝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번역이 구글이나 파파고 같은 대기업의 점유물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AI 번역 결과는 그 알고리즘보다는 학습되는 그 말뭉치의 크기 또 그 퀄리티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말을 모르는 아이를 언어를 학습을 시키는데 그 친구가 뭐 지방에서 컸으면은 사투리를 하겠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AI는 학습을 시킬 때 그 자기가 학습된 그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따라서 그 유사한 내용의 번역 품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 제한 맞춤형 AI 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 서비스, 특히 무료 서비스들은 구글 번역기를 본다거나 하면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일반 평서문에 대한 번역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번역들은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이트가 니아라는 국가단체 AI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I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현재 한영, 영한 말뭉치는 뭐냐면 왼쪽 그러니까 영어 원문, 오른쪽에 한글 원문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말뭉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뭉치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150만 건이 있었는데 올해 더 추가돼서 현재 한 400만 건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일본어 번역 말뭉치 구축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토라는 회사가 번역 회사인데 이 번역 회사가 자기가 번역 어떤 매칭을 하고 번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런 말뭉치 사업에 따서 여기서 많은 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뭉치가 무료로 공개된다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중소기업에서 쓰지 않고 있으면은 굉장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써서 뭔가 사업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데 지금 영어밖에 없으니까 먼저 연내로 한번 영어하고 한글만 지원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내년쯤 되면은 중국어가 이제 지원될 테니까 중국어 1어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글 번역기 같은 그런 대기업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AI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허와 같이 법률과 같이 어떤 특정 수요자 맞춤형 AI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 AI 허브에 특허나 법률 말뭉치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특허 데이터를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통번역 시장의 규모, 뭐 대단히 큰 분야이긴 합니다. 규모가 크긴 하는데요. 실제 이 큰 분야의 그 시장 규모에서 자동 통번역 또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전체 시장 규모의 한 10분의 1을 아직 안 되고 있는 굉장히 실제 시장이 작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기계 번역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특허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 수준은 기계 번역이 해내는 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기계 번역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 번역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특허 서비스 또는 번역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4개의 회사들을 포함하면 전부 다 실제로는 뒤에 자기들 회사를 갖고 있는 뒷전에 번역 팀이 있습니다. 저희 NFI는 번역 팀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IT 회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분 오셔가지고 NFI가 번역 회사냐? 왜 갑자기 번역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번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 고객이 번역 의뢰자가 아니라 실제로 번역하시는 분들. 제일 대표적으로는 뭐 국제 변호사분들이라든지 변리사분들 이런 또는 뭐 출판사분들 되겠죠. 그래서 실제 번역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장은 실제로 외산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많은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다시피 왼쪽에 매출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매출이 있고요. 실제 이 RWS 같은 이런 그래서 외국 수입 소프트웨어들이 많은 시장 점유율을 국내에서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질적인 부분,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기계 번역이 많은 시장을 점유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제 그 다음 측면으로 보면은 이 양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법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게 되면은 많은 양의 전문적인 내용을 아주 촉박한 기한 내에 또 정확하게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는 아니고 실제로 법률적인 상황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그거를 다 언어를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희 NF5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개발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에 CAT툴이라는 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CAT툴이라는 것은 컴퓨터 어시스티드 트랜슬레이션 툴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CAD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있었던 기계공학에서 쓰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디자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뭔가 컴퓨터가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시장 점유율 1위인 부분은 잠깐만요. 예, 여기 트라도스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가 현재 국내 시장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외산이고요. 가장 독특한 부분은 이 부분들에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검수 기능이 저희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검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협업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별하고 싶은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허 법률 분야에 맞춤 AI를 갖출 수 있느냐는 거에서 그것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정책으로 기존의 외산 CAT툴을 대체할 수도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 이런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번역이 산업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분야는 출판 분야가 되겠습니다. 외국 소설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IT 관련된 그런 전문 서적 같은 거를 번역할 때 번역 PM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번역 PM은 실제로 자기가 번역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밤사이에 아르바이트했던 그 번역자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이메일로 체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걸 모두 온라인으로 하면은 편하게 번역 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요.
지금 프리랜서 번역자 같은 분들은 쓰고 있는 것들이 뭐 구글 번역기를 쓴다든지 굉장히 주먹구구로 할 수 있겠지만 캐툴이라는 것을 쓰고 싶어도 캐툴이 고가예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트라도스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 계신 변리사분들은 캐툴을 아시더라고요. 트라도스를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플러긴으로 구글 플러긴 같은 그런 것을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번역 AI를 돌려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검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번역이 다 완료됐으면은 검수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결과를 보고 여기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일들을 또 검수자분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검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네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언뜻 생각할 수 있게 보는 것이 이제 AI의 번역을 사람이 빠르게 체크한 다음에 틀린 부분만 내가 후에 번역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캐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캐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캐툴 기반으로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 문장별로 우리가 잘된 문장은 그대로 쓰고 잘못된 문장은 내가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에 관련해서 할 수가 있겠죠. 또 PM 입장에서는 번역을 맡긴 사람이 AI를 썼는지 직접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기능이 있으면은 AI가 번역한 부분은 그대로 세이브를 하다 보니까 번역자가 자기가 직접 수동으로 번역한 내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또 번역에 기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고퀄리티의 번역이 필요 없는 자막 같은 또는 이런 단순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검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변리사가 하셨던 중요한 아르바이트를 썼던 번역이 다 된 상태에서 이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검수자가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AI가 역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번역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올 초에 구상을 하면서 모 변리사분한테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변리사분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국제 특허 출원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특허 번역 분야인데요.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셔서 번역을 하는데 검수를 하고 싶은데 그 검수 엔진이 자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검수 엔진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교수님분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통계 기반의 번역기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번역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번역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문장이 틀렸다고 하면은 실제로 까보면은 거기에 있는 잘못된 문장은 10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검수 효율을 올릴 수 없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기계 번역 퀄리티가 이제 옛날 통계 번역이 아니라 지금 딥러닝 번역을 쓰게 되면은 검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구나 해서 신경망 번역이죠. 그래서 이 기반의 자동 검수 기능을 도입을 해보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원문이 한글이었다고 하면은 한글을 원문을 했을 때 번역이 영어로 갑시다. 그러면 영어에서 다시 이 역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서 여기 제가 트랜스포머라고 한 이유는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원문하고 같은 언어인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게 백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역번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상적인 상황의 경우는 두 문장이 같을 겁니다. 의미적으로 같겠죠. 하지만 의미적으로 같고 그 단어 자체는 하나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AI가 봤을 때 또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번역이 잘된 역번역인지를 알 수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문장 유사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워트 인텔리전스에서 말씀드렸던 그 버트 같은 그런 문장 유사도 기술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이죠. 역번역 기술과 문장 유사도 검사 기술을 쓰게 되면은 검수가 잘된 문장, 그러니까 번역이 잘된 문장, 잘되지 못한 문장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번역기는 한쪽 방향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스 문장이 영어면은 영어에서 한글만 번역되는 게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길을 다 쓰기 때문에 번역기의 성능을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런 내용들은 제가 그 프린트한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너무 장표가 짧아서 좀 더 얘기를 길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젯밤에 추가한 내용인데, 센텐스 버튼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약간 그 자연어 처리 시대를 말씀드리면은 원래 시퀀스 투 시퀀스라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같은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거는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일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인풋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뒀다가 이게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번역된 문장을 찾아주는 일종의 검색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인데 버튼은 거기에 인코더만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센텐스 같은 문장을 이제는 우리가 700차원 이상의 덴스한 벡터로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벡터끼리 벡터 유사도 검사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문장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저희 그 뭡니까 사업비로 개발을 할 계획도 있었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뭐 이 정책 과제로서 국가 R&D 비용을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SBA 측에다가 저희가 어플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됐고요. 그래서 요 과제 자체가 인공지능의 기술 사업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상업공학과 휴먼 인터페이스 시스템 연구실과 이제 저희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트라도스 같은 트라도스 스튜디오 외산 캐툴이 있는데 이 캐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여기에 전문자가 아니라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기능이 너무 많고 너무 메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입문용 매뉴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 트라도스 스튜디오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 메모리라는 그런 TM이라 그러는데요. 트랜스레이션 메모리, 번역 메모리 기반의 이 툴입니다. 번역 메모리가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내가 유사한 문장을 특허 뭐 청구항이면은 특허 청구항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유사한 문장을 내가 번역한 적이 있으면은 그걸 세이브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사한 문장이 있으면은 그것만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은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기에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자동차 핸들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산업혁명이 생긴 영국에서 마차부가 오른쪽에 운전하고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마차를 몰라 그러면 채찍을 써야 되는데 오른팔로 채찍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 승객이 있을 경우에 다칠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전기기관이 생기게 되면은 전기기관 차가 생겼을 때 마부가 원래 있었던 오른쪽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캐툴은 개발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트라도스라는 회사는 이미 아주 심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서 컴퓨터 어시스트드예요. AI 어시스트드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DB를 불러올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만으로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뭡니까 그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자인된 것이 AI를 가정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뒷면에 있고 그냥 구글 플러그인 정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 이제는 트랜스레이션 메모리 같은 그런 단순 저장이 아니라 충분히 전면에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AI가 전면에 나서는 그런 툴을 한번 개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NA5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NA5는 그래서 이 IP 관리 분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P 관리 분야 국내 1위 점유 회사입니다. 근데 전 세계 1위는 이제 NA5가 아니고요. CPA 글로벌이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IP 번역 분야의 전 세계 1위 분야는 RWS입니다. 국내 가장 점유율 높은 소프트웨어는 역시 RW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P 번역 분야에 한번 저희 또 진출해 보자 하는 부분이고, 마침 RWS는 원래 번역 회사인데 IP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번역 회사가 IP를 진출하듯이 저희는 IP 회사지만 번역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뭐 저희 이제 대한 변리사회라든지 이런 변리사분들 또는 뭐 사무소 이런 쪽에 먼저 제공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름을 지으는데 이제 캣이 들어가니까 고양이죠. 그래서 마스코트를 한번 쓰고 싶었는데 원래는 카카오 프렌즈의 네오
이제 그 회색 고양이죠. 가발쓴 회색 고양이 네오 캐릭터를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측에 이제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카카오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네오캣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플랜 B로 제가 뭐를 컨택했냐 그러면은 카카오의 프렌즈를 캐릭터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호조라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조가 분이 키우고 있는 실제로 3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바깥에 보시면 저희 부스에 고양이 3마리가 뜬금없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캣툴, 고양이를 캐릭터로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름이 지금 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시로 고캣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요. 서비스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 개발자고, 현재 이제 웹 개발자고, 인공지능도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적인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문장, 또 법률 문장, 특허 분야에 대해서 한영, 영한, 맞춤 번역 엔진을 지금 거의 완성했습니다. 물론 트랜스포머를 썼고요. 또 검수 엔진도 개발을 했습니다. 뭐 검수 엔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센텐스 버튼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캣툴을 만드는 기술적인 장애라 그럴까 허들이 뭐냐면 단순한 번역기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편집기인 MS 워드 파일, docx 파일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docx 파일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양식을 살려서 뭐 폰트라든지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번역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실제로 어렵고요. 저희는 협업을 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1 채팅 웹툴 같은 웹 채팅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 카카오톡하고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다 살리려고 그러면은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매칭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글 문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단어가 만약에 이틀렉처였으면은 뒤에 나오는 단어가 볼드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뒤가 바뀌어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볼드체가 앞에 나오고 이탈릭체가 뒤에 나오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다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텐션에서 알고리즘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이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저희가 개발한 분을 데모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 긴파 컨퍼런스 홀이 커서 데모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저희 지금 개발 중인 사이트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저희가 개발한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이제 4개월 정도 지났고요. 내년 상반기 전에 공개를 할 계획이고요. 이미 저희가 되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어요. 더 이상 뭐 이거를 개발을 중지할 이유가 없을 만큼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고캣이라고 했고 저희 왼쪽 보시면은 3마리 고양이가 지금 로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로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급하게 호조님한테 요청을 한 캐릭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전문 번역 AI를 갖춘 캣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특징을 내서 뭔가 번역 PM,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자, 검수자 이런 식의 부분이 도움이 될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치 설치형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느낌의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리액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아직 그냥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요. 고캣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마다 첨부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팀을 구성해서 팀원들을 초청해서 DOC 파일의 또 일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가 해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번역 업로드하면 오른쪽과 같이 아직까지는 번역 품질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